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모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끝났고요. 당원들 오늘과 내일 ARS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투표는 이제 50%를 훌쩍 넘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흥행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요. 전당대회와 관련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오늘과 내일은 ARS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모바일 선거랑 그 ARS 선거는 뭐 당원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이틀 동안 먼저 모바일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예. 모바일 투표는 이제 그 개인 앞으로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 그 표시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암호, 그다음에 본인 인증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투표를 하거든요. 예. 편의성은 있지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 그 모바일 투표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틀 동안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 우리가 흔히 ARS 여론조사 하듯이 번호를 눌러서 자신의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ARS를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전에 천하람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기다리면서까지 투표하는 분들, 이분들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서요. ARS가 천하람 후보 그리고 김용태 후보,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그랬는데 김 후보님은 그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일단 분노가 과연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 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분들 중에서는 예. 당의 진로를 가로막고 당의 앞으로 그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분노 투표라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달리하지만 그 분노도 예. 현재 뭐 김기현 후보에 대한 분노라서 천하람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주장에는 더더욱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ARS 투표까지 마치면은 뭐 50%가 아니라 뭐 이제 60%도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투표율이 높은 이유 후보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첫째 하나는 저는 그 모바일 투표가 그동안 우리 당원들이 여러 차례 모바일 투표를 해왔거든요. 예. 지난번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모바일 투표 자체가 좀 익숙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의 편의성을 많은 당원들이 느끼고 있어서 쉽게 투표를 하게 되어서 참여 자체가 좀 늘어났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진해서 대선 이후에 약 30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입당을 했거든요. 예. 그분들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요. 다만 과거에 ARS 투표가 한 20%까지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모바일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ARS 투표를 한 건데 이번에는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RS 투표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서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투표율이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60대, 70대 분들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ARS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후보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분들도 이제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ARS 투표는 또 오히려 또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표 참여의 비율을 뭐 65%, 60% 정도로 본다면 예. 그분들 중에서 모바일 투표에 좀 더 익숙해서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또 그분들 또 유튜브 많이 보시고 또 댓글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 본인 인증과 예. 비밀번호 인증 같은 것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장년층이라고 해서 모바일 투표를 못할 거라는 그런 어떤 시각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4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조수진 후보가 15.7% 지지율로 선두고요. 민영삼 15.6%, 김재원 12%, 김영민 7.6%, 허은하 7.6% 순이었고요. 또 CBS 노컷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6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영삼 후보가 이번에는 16.4% 유리였고요. 조수진 15.9%, 김재원 12.7%, 김병민 10.3%, 태영호 10.2%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8명 중에 4명을 뽑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뭐 지도부 입성 자신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 자체가 예. 당원들이 유권자인데 당원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 지지자를 조사했거든요. 아, 예. 그것도 지지자라고 대답한 분들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로서의 객관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직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예. 뭐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예. 유권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인데요. 예. 하여튼 꼴찌로라도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4등이어도 좋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김재원 후보셨습니다. 오전에 천하람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한 27에서 28% 정도 되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김용태, 허은하 후보의 최고위원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는 그 전제가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표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전제 자체가 과연 성립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어쨌든 허은하 의원의 경우에 참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분이신데 예. 오히려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그 가까이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아바타처럼 활동하는 바람에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따름입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김 후보님께서 느낀 표심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두 최고위원 후보 또는 천하람 후보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아바타처럼 등장하는 바람에 예. 처음에 주목을 받았고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분명 그 성공했지만요. 그 이상 예. 당선권으로 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 당선되기 힘들다 그 말씀이시죠? 이 현장 분위기는 저는 느끼기에 그런데요. 또 그분들은 전혀 다르게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의 투표와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지만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썩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만약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만약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 후보가 얘기한 김용태, 허은하 이른바 비윤계 후보들이 포진이 되면은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지도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후보님도 그런 말에는 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뭐 최고위원이 한두 명이 그 시끄럽게 한다고 막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사실 과거에 당대표이던 이준석 전 대표가 마구 당을 흔드는 정도 그런 분들은 나머지 네 분은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당이 정말 시끌시끌할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질문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흔들리지는 않을 거지만 시끌시끌은 하겠죠? 아무래도 뭐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하다가 보면 예.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향이 있을지 없을지 예.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당원 또는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호소력이 있는 주장을 한다면이야 예. 뭐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반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 지금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당내에서 당내에 소란을 일으키는 수준 이상으로 예. 기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관심은 모았지만 지금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하람 후보 내지는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그 후보들은 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당에 도움되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당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 또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주장만 하거든요. 예. 사실 보수 진영의 구성원으로서 정권을 쟁취한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당의 단합이라든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그런 분들이 당 지도부가 되어야 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예. 뭐 그렇지 않고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하고 쓸데없는 그 주장을 꼭 맞지도 않는 사례에 맞지도 않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 상대방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가요. 김 후보님을 딱 꼬집어서 그리고 조수진 후보도 물론 겨냥을 했지만 공천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지도부 와해시킬 게 뻔하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 주장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지도부가 한두 명이 주장한다고 와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분이 예. 그런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나온 이유 아마 뭐 후보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영남 공천 학살에 대한 그런 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후보님이 그 영남 공천 학살 얘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말 하신 거죠? 사실 영남지방 특히 대구 경북지방은 지역은 사실 우리 보수 진영 내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거의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고 예예. 우리 당이 뭐 탄핵으로 거의 괴멸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예.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킨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늘 압도적으로 그 표를 몰아줬는데 선거 때만 되면 특히 이제 총선 때가 되면 서울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당선을 많이 시키려면 예.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에서 많은 그 후보들을 교체해야 된다.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그 다선 중진 의원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 갈아치워 버렸거든요. 예. 경북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 재선 의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황 상태를 계속 갖고 갔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대표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어떤 형식으로 그런 좀 논리를 불편해야 하면 안 될까요? 된다는 이번에는요. 거죠. 아니 당연히 뭐 지역 주민들이 교체해달라 또는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교체되는 건 당연한데 예.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함부로 예. 기존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목을 쳐내고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당원 지지자들 또는 뭐 주민들에게 내밀어서 표를 찍으라고 하면 예.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늘 우리가 투표할 때면 표를 몰아주니
예. 이런 꼴을 당한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선거 때마다 그런 예. 그 어떤 그 뒷전에 물러앉아 있거나 또는 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는 자존심을 상해가면서도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는데 예.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청년 최고위원이긴 하지만은 장해찬 후보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웹소설 때문에 말 많다가 이제 또 뭐 불법 뭐 레이싱 의혹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 어떠세요?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투표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건 애당초부터 예. 뭐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뭐 후보 사퇴 요구하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대표 예. 보고도 사퇴하라고 예.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예. 공개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선택을 예. 하고 있는 지금 이 과정에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 과연 정당하냐 부분은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오늘 내일하고 이제 발표만 남게 되는데 지금 사퇴하라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김기현 후보 1차 과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굉장히 그 안철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점점 예. 김기현 후보 쪽으로 그 오히려 지지세가 몰리는 느낌이고 예.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면서 2위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되니까 예. 오히려 2등, 3등, 4등 그 여론조사상으로 2, 3, 4위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평균화되면서 군소 후보로 전락하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 김기현 후보 쪽으로는 조금 더 지지세가 모여서 저는 그 3월 8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과반의 투표를 차지해서 1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김 의원이 워낙 그 분석을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다면 2위로는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김 후보님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훨씬 천하람 후보보다는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김기현 후보 가장 힘든 게 요즘에 울산 땅 투기 의혹 아닙니까? 그게 총선 때까지 당대표가 되더라도 총선 때까지 큰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제기된 그 소위 그 부동산 문제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 이전의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의문으로 생각하고요. 예. 지금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다고 보고 예. 대표가 된다면 충분히 예.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그 해명하고 예. 그것이 무슨 논란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또 많이 한 얘기 보니까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체 톡방에서 뭐 김기현 후보는 홍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뭐 비방했다. 그런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 많던데 김기현 후보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김 후보님께서는 어떠세요? 보통은 이제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맺으면 옛날 그렇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단톡방이라는 것은 조금 사적인 공간인데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면 예. 그것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적인 공간에서 예.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뭐 그 의견 표명하는 정도였다면 예. 그 구성원들 전체가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실 직원이 사적인 단톡방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과연 정당하지 않는 행위고 또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것이 저는 좀 과도한 비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요. 뭐 방금 전에 나온 그 뉴스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법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거 보시더니 어떠시든가요? 뭐 저희 그 할아버지도 예. 옛날에 큐슈 탄광에 그 징용공으로 일하고 돌아오셔서 진폐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사실 과거에 그 이미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정부 보상이 있었고 예. 또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보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한일 협정이라든가 그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지금까지 해오던 보상 방식과 다른 보상을 인정해서 이번 사태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외교 문제가 되고 결국은 훨씬 더 큰 손실로 빚어져서 정부가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이런 협상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습을 하고 예. 또 뭐 소부장 문제라든가 그런 예. 한일 간의 여러 외교 현안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은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말씀이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이슈 인터뷰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고요. 이슈앤피플 1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